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DTO 구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DTO 구현에 앞서서 서버를 개발할 때 각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먼저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시작하자고요. 내가 만약에 웹 프로그래밍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웹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일단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그 변수를 먼저 선언해 줘야 되겠죠. 변수 선언해 주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 접속할 수 있는 그 접근 방법을 또 기술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보여줄지, 어떤 형태로 보여줄지 우리가 HTML로 구현해 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만들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HTML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웹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단한 거 만들 때는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만약에 이제 사용자들이 이 웹을 이용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요. 이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사진도 올릴 수 있게 해달라. 게시판도 더 많이 만들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져서 그것들을 전부 다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코드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만들다 보면은 이제 요소랑 기능들이 이제 점점 좀 많아지고 구조도 되게 복잡해지고 코드도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개발했지만 여기서 중간에 만약에 오류가 생겨서 그 오류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코드를 볼 때도 되게 난해해진다고요. 그때 소프트웨어를 이제 특정 기준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접근법이 MVC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M이라는 거는 이제 모델의 약자고요. V라는 거는 이제 뷰의 약자고 그 다음에 C는 컨트롤러의 약자입니다. 자, 그럼 요 MVC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좀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게시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게시판에는 이제 특정 사람이 남긴 글들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이 써놓은 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이제 수정도 하겠죠. 그렇게 이제 게시판에서 읽고 쓰고 수정되는 그런 글들이 전부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저장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저장되는 그런 데이터들의 형식을 지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저장도 해주고,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작업들, 그런 것들에 관한 코드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모델 파트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파트에서는 데이터들과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곳이 우리 모델 파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모델 파트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저장하고 했죠. 그런 데이터를 이제 가져가서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여주는 파트가 이제 뷰라는 요 파트입니다. 이 뷰 파트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특정 게시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게시판에 들어있는 글들의 목록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목록 중에 한 개를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내가 쓰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화면도 나오죠. 그런 요소들을 전부 다 이제 뷰 파트에서 전부 다 작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뷰 파트에서는 그냥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파트요. 이 컨트롤러라는 이 파트는 이제 모델 파트랑 뷰 파트랑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컨트롤러 파트라고 그렇게 합니다. 모델 파트에서 이제 데이터에 관한 것들 전부 다 처리를 해주죠. 그 처리한 거를 이제 뷰에 연결해서 이제 사용자가 화면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지우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곳이 우리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하나 개발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파트를 각각 나눠서 전부 다 개발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델의 M, 뷰의 V, 컨트롤러의 C, 그 세 글자,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MVC 접근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모델 파트 좀 더 뜯어보자고요. 이 모델 파트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TO라는 게 있고 DAO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DTO라는 곳에서는 이제 뭘 하냐,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사용할 그 객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는 DTO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DAO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웹에서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실제로 접근할 수 있게끔 SQL을 이용해서 이제 DB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조작하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DAO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 교환할 때 이제 사용할 그런 변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DAO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실제 접근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사용자가 이 뷰파트를 이용해서 특정 게시판에 들어있는 그 글 중에서 특정 글을 검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냥 키워드만 쓰고 이제 검색 버튼만 누르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SQL 구문 중에서 우리가 검색할 때 셀렉트 구문을 쓰죠. 그 셀렉트 구문이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이 돼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그 검색어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게시글들을 전부 다 이제 검색을 해낼 거예요. 검색을 해내고 나면 이제 그때 검색 결과를 이런 게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뷰파트로 다시 되돌려 주겠죠. 그때 이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교환을 위한 변수, 객체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 객체를 만드는 과정이 DTO.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조작하는 부분이 DAO다라고 그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게 있고 뷰라는 게 있고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DTO가 있고 DAO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MVC 접근법이 이런 거다라고 개념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MVC 해서 이거를 따로따로 이제 개발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내가 전부 다 개발하려면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요 MVC 접근법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게 있다면 그걸 이제 가져다가 그냥 사용만 하면 되겠죠. 그럼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MVC 구조에 기본 설계가 갖추어진 그런 MVC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전부 다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이 MVC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가 현재 이제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자바로 동작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개발할 때는 그런 것들, 그런 프레임워크 구성되어 있는 거를 가져다가 이제 나한테 맞게끔 일부 수정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각 구성 요소들마다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웹사이트하고 적혀 있죠. 자, 이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게 뭘 할 수 있냐? 웹사이트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특정 내용을 이제 검색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시판이 있어서 글을 읽기도 할 수 있고, 쓰기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쓴 글을 이제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삭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검색, 읽기, 쓰기, 수정, 삭제하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검색하는 서비스 따로, 그리고 읽기 하는 서비스 따로, 그리고 쓰기 하는 서비스 따로, 수정하는 서비스 따로, 삭제하는 서비스 따로, 전부 다 이제 따로따로 그렇게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용자가 들어와서 프레임워크가 뭔지 너무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그 키워드를 집어넣고 이제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내용은 컨트롤러 이쪽으로 이제 이동이 돼요. 컨트롤러로 이동이 돼서 이 컨트롤러에서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제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이거를 이제 이 서비스를 이제 불러오게 되면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프레임워크랑 관련된 거를 전부 다 이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DAO라 그랬죠. 그 서비스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DAO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거 좀 찾아줘.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해요. 요청하게 되면 이 DAO는 이제 XM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프레임워크라는 걸 찾을 거고요. 찾아서 그 해당 데이터를 이제 DAO한테 다시 줍니다. 주면은 이제 DAO는 이거 찾았어 라고 해서 다시 서비스한테 해당 서비스한테 그 내용을 줄 거고 그 해당 서비스는 야 내가 이거 검색해 봤는데 이런 게 있어 라고 컨트롤러한테 다시 주고 이 컨트롤러가 이제 다시 그 해당 내용을 이제 사용자가 볼 수 있게 웹사이트에다가 그 내용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가지 데이터를 검색을 하더라도 이렇게 각각의 여러 개의 구성 요소를 거쳐서 하나의 검색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DTO, VO부터 먼저 보자고요. DTO, VO 구현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데이터 교환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사용할 그 객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변수가 됐든 객체가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송수신할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제 데이터 자료형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맞게 생성해 주는 곳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변수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 그리고 반환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메소드만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C가 됐든 자바가 됐든 아니면 파이썬이 됐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맨 처음에 뭐 먼저 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거기서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변수 선언을 했죠. 그거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반환할지 그 메소드를 구현하는 곳. 그게 DTO VO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알고리즘 같은 로직은 구현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더라. 그냥 변수 선언하는 곳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제 문제를 보니까 사원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구현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될
DTO VO를 자바로 이제 구현한 것이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MEM-VO라는 그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MEM-VO라는 그 클래스의 이제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보니까 패키지라고 돼 있고 com.gilbert.vo하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얘는 이제 MEM-VO라는 게 속할 그 패키지명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명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3번하고 4번하고 5번 요 세 줄이요. 요 세 줄은 이제 사원 번호다, 이제 사원 이름이다, 부서명이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할 그런 변수 이제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사원 번호는 int 정수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emp name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원 이름이 들어갈 거고 그 사원 이름은 문자열로 그렇게 이제 입력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dept name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부서명도 문자열로 그렇게 입력을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해 놓은 거죠. 그때 앞에 보니까 private하고 얘가 붙어 있죠. 자, 요 private이요. 얘가 이제 접근 제어자죠. 접근 제어자. 요 private이라는 거는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하겠다. 그거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public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있죠. 이 public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클래스 외부에서도 이제 접근 가능하다. 그거죠.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변수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emp id라는 건 이제 사원 번호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이제 사원 번호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emp name이라는 거는 사원명,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dept name이라는 거는 이제 부서명을 얘기하는 거죠. 요 세 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때 이 세 개의 변수에 직접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주방장이 전부 다 요리도 하고 주문도 받고 계산도 하고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명이 모든 일을 다 해버리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죠? 요리에도 집중이 안 되고 계산하는 거에 집중도 안 되고 주문 받는 것도 집중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해서 식당에 가면 주방장은 요리만 하죠. 그리고 계산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주문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전부 다 따로따로 역할이 분담이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차피 이 세 개 변수밖에 없지만 이 세 개 변수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그 데이터베이스랑 바로바로 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겁니다. 그것만 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뭐 사원번호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이제 부서명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거나 아니면 전달을 해야 될 때 각각의 이제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그 메서드를 통해서만 사원번호, 이름, 부서명을 전달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따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붙었기 때문에 얘는 요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6번부터 시작해서 11번까지 이 전체는 이제 외부에서 접근하게끔 퍼블릭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원번호, 이름, 부서명 이런 데이터에 이제 접근을 할 때 그때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접근해라 그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안전성도 더 높아지고요. 보안도 이제 좋아집니다. 해서 요 6번하고 7번이 EMP ID와 관계된 거. 해서 6번은 보니까 EMP ID 요 변수에 들어있던 거를 리턴 되돌려 주겠다 그거죠. 누구한테 되돌려 주겠다? get EMP ID라는 곳으로 요 메서드로 이제 되돌려 주겠다 그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사원 번호를 이제 반환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여기 보니까 여기는 지금 메서드 이름이 set EMP ID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인수를 뭘 받겠다? EMP ID 값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EMP ID 값을 인수를 받아서 그 값을 누구한테 주겠다? 요 앞에 있는 EMP ID한테 주겠다. EMP ID라고 써져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제 여기 this 점하고 이게 붙어 있죠. 요 this라는 게 의미하는 게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 여기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은 요 EMP ID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사원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사원번호를 set EMP ID 요 메서드에서 이제 받아요. 그걸 받은 거를 이제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요 프라이빗으로 선언한 요 EMP ID에다가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 그래서 get이라고 붙어 있는 거, 여기 get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이름하고 그다음에 부서명을 반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반환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 지금처럼 셋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메서드는 외부에서 들어온 값 있죠. 그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메서드요. 해서 EMP ID라는 요 사원번호가 들어있는 이 변수에 접근할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반환할 때는 get EMP ID 요 메서드를 이용하는 거고,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내가 만약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set EMP ID라는 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하는 거 따로, 저장하는 거 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원 정보를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변수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DTO VO요. 그래서 DTO VO는 우리가 실제 뭐 C 언어 같은 곳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변수 선언을 하더라. 그 변수 선언하는 거랑 똑같이 이 사원 정보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원 번호 이름하고 부서명하고 요 세 가지를 쓰는데 그때 이제 반환할 때 값을 줄 때는 get emp id로 그리고 값을 저장받을 때는 set emp id라는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요 this가 의미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프라이빗하고 퍼블릭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변선을 해준 거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mmvo라는 요 클래스다라고 하게 되면 요 클래스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변수선을 해놓은 거, 객체 이제 메서드 만들어 놓은 거, 요게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왜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그 변수들, 그 객체들을 선언해 놓은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예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이어지니까 이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